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여러분 벌써 40일차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계속 우리가 진행하면서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고요. 다시 불금이 되었습니다. 불금, 불토, 불일.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불금이고요. 불토고요. 불일입니다. 주말에도 금요일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시간 쓰는 걸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자고요.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자, 계속 예산하고 있어요. 아마 주말까지 계속 예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의 지금 내용 중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비타당수 조사제도 내용은 이렇게 썼어요. 둘 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에 대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면 보통 이런 사업들은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폐단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관리하죠.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규모,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요. 보통은 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중에 국가가 300억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말 그대로 착수를 시작을 하면 정말 빼박캔트잖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착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 사업을 해도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제도. 일단 제도의 취지를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성과 관리,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골랐지만 지금 보시는 이 전체의 내용들 다 충분히 보실 만한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일단 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제가 이번이 아니죠. 지난주에 했었던 금요일 딱 일주일 됐네요. 그 금요일 특강 때도 엄청 강조했던 건데 국가의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 있다면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 있다면 지방자치에는 뭐가 있느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 요거는 지방에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미리 5년 단위의 계획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다 맞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마. 사후가 아니라 사전제도입니다. 사전적인 예산 제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현재 X가 되고요. 2번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재정의 건전성 분석하죠.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하죠. 재정 운용의 통합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총액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총계는 아니고 순계로 계산을 해요. 총액을 순계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그래,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비타당수 조사처럼 사전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은 됐어요. 결정은 됐는데 이게 2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자꾸 금액이 추가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총사업비,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기간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라 이 정도죠. 각 부처가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하면서 기재부랑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작된 대형 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 지출의 타당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타당성, 생산성 도모한다. 보시면 되고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규모의 신규 사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에 30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는 거고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12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3번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국가재정법 개혁. 이것도 지난 금요일 날 진행했었던 특강에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모든 강의에선 다 강조했던 것 같아요.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재정의 효율성. 국가재정의 효율성하고요. 그 다음 투명성하고요. 건전성하고요. 그 다음 성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걸 통한 형평성. 이러한 것들이 국가재정법 개정의 개혁의 방향들이거든요.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효율적은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돈 잘 쓰는 거야. 국가가 5년 단위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면 적재적소에 돈을 되게 잘 쓰겠지. 맞고요.
재정 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성과 관리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지. 회계와 기금 사이에 돈이 좀 남았어. 여유 있는 재원이 있다면 같은 정부 자금이니까 회계와 기금 사이에 여유 재원들을 상호 자유롭게 전출입할 수 있죠. 맞는 선지고요.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한 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투명성은 재정 정보 공개,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제도 이런 거 들어가고요. 제가 사실은 특히 많이 강조했던 게 이 건전성 파트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해서 이번에 문제를 이번에 안 냈어요. 건전성으로. 건전성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 우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때, 추경할 때 추경의 요건을 제한하는 거. 또는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어. 세계 잉여금의 사용 용처를 제한하는 거. 그죠? 사용처를 정해주게 되죠. 그리고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미리 수립하는 거. 그리고 조세 지출을 해주게 되면 과거에는 관리 안 했는데 조세 지출을 이제는 예산으로 관리하는 거 모두 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3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현재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14번 들어갈게요. 114번은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2023년 국가직 9급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입니다. 그래 성과관리하죠.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운용이 효율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고 이 성과관리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성과 보고서를 썼으면 성과 목표가 있을 거야. 성과 목표 관리가 있고 성과 평가가 있는데 그 성과 평가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율평가, 자율평가하고 자율평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층평가.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성과 목표 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그래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내용은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것, 성과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재정 운용에 반영이 될 수 있죠. 성과평가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업은 지출을 다시 구조 조정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율평가가 항상 먼저 자율평가 했는데 별로야. 자체평가 했는데 별로야. 그러면 그때 재평가나 심층평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평가. 그다음 심층평가. 제가 국가재정법에서 엄청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거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데다가 이게 미국 관리예산처의 파트 사실 이 방법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야. 근데 재정사업 발평가에 실제 이 파트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NPM 신공공관리론에서 부시 정부가 사용했었던 재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었던 내용인데 몰라도 돼. 사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정말 치명적인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치명적인 정답, 틀린 선지로 만드는 경우 좀 드물거든. 일단 그거 전에 확실한 정답을 찾아주셨으면 됐는데 이번 시험이 잘 안 됐어요. 지방직도 물론 쉽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이 제도는 모르겠다. 제도는 읽어봐도 안 돼요. 지금 보신 제도 모르겠다. 그럼 나머지 거 가지고 보시고요. 누가 통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다음에 심층평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글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자두리 드릴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 114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41차였어요. 내일 다시 41일차가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불금입니다. 벌써 5월 26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진짜 시험이 6월 달이 되거든요. 오늘 금요일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금요일 주말 다 여러분에게 진짜 보람된 하루가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오늘 수업 많아요. 열심히 같이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겁니다. 알죠? 파이팅! 아자, 아자!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안녕!